피부톤이 환해 보이면서 결도 매끄러워 보이는 물광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아기들 볼을 만지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무언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이 든 내 볼을 만지면 뭔가 좀 흐물흐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할 때 감소하는 많은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이 피부의 탱글탱글함을 유지시켜주던 성분이 있죠. 오늘 말씀드릴 히알루론산도 대표적으로 이 탱글탱글함을 담당해주는 성분인데요. 게다가 내 분자량의 1000배가 넘는 물 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보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먹는 영양제, 바르는 화장품, 또 피부과에서의 주사 시술로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알루론산의 효능과 또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어떻게 잘 이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히알루론산은 1934년 소의 눈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인체의 눈, 관절, 피부 곳곳에 분포하면서 세포간 신호 전달을 통해서 생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글루콘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연결된 이당류가 사슬 모양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이 분자량 또한 다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분자량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서 서로 상반된 생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량에 따라서 어떠한 생체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습에 탁월합니다. 자기 분자량의 1000배가 넘는 물 분자를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하게 물 먹은 피부는 팽창이 되어서 잔주름과 피부 건조가 동시에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건미역을 물에 불리면 쪼글쪼글한 미역이 탱탱하게 불어나죠. 실제로 1000배가 넘는 물 분자를 끌어모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습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를 받치는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진피의 구성 성분 중에서 콜라겐, 엘라스틴과 더불어서 굉장히 탄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히알루론산의 양이 점차로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분해되고 생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턴오버 과정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70kg 성인의 몸에서 15g 정도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했을 때 5g 정도는 매일매일 새롭게 대체가 되는 양인데 이 과정이 총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성분 보충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화장품으로 발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발라도 진피까지 도달해서 탄력 강화 목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어떻게 진피 내에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으로 탄력 강화 목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습 능력은 정말 탁월하죠. 각질층의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또 주변에서 물 분자를 끌어오기 때문에 각질층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물을 먹어서 잔주름도 조금 얕아 보이고 보습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유지가 되는 거죠. 또 이 매끄러운 피부는 빛의 난반사를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톤이 환해 보이면서 결도 매끄러워 보이는 물광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목적으로 이 히알루론산 제품을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저 역시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로션을 덧바르고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끌어모은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 필수 지질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의 성분이 잘 추가된 로션이나 크림 등을 위해 덧발라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품에 표기되었을 때 히알루론산은 소듐 히알루로네이트로 표기가 되는데요. 화장품 전성분상 앞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그 양은 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진피의 탄력 강화를 위해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도 진피에 도달해서 탄력 강화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죠. 물광주사로 알려진 이 주사 방법은 사실 교차 결합이 되지 않은 제품을 써서 방광기가 좀 짧았거든요. 히알루론산의 방광기는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물광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효과가 짧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 교차 결합이 된 히알루론산을 좀 더 깊게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광 효과를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진피 내 히알루론산 주사요법과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은 고주파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진피 내 섬유아세포도 같이 노화가 됩니다. 이 노화된 섬유아세포는 각종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변 세포에 퍼뜨리는데, 대표적으로 기미에서는 멜라닌 세포에게 끊임없이 멜라닌을 만들도록 시그널을 보내고, 정말 중요한 탄력 강화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주파로 다시 한번 이런 진피 내 섬유아세포를 건강하게 재건시켜주면은 이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주사요법과 고주파 시술 같이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바르건 주사건 해서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하는 히알루론산인데, 우리의 나쁜 습관이 이 히알루론산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흡연, 음주 줄이고 잘 자려는 노력하셔야 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기본적으로 내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3가지. 하나, 히알루론산은 보습뿐만 아니라 탄력 강화에도 중요한 성분이다. 2,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주사건, 바르건 보충이 필요하다. 3,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히알루론산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